아마 저희 환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재발한 재수술 환자가 많은데, 본인이 이제 단지 처음에는 미용상의 이유로 지방 흡입술만 했다가 남아있는 유선을 이제 만져지고 또 단단하게 또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여성용 유방증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 흡입만 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쉬워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들 보면은 지방 흡입술만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호르몬 분비의 장애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유선 자체가 발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방 흡입만 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유선이 다시 지방 축적을 초래하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방 흡입술은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변 때문에 유래발한 지방을 제거해서 미용상의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유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근막층과 유세물 분리를 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출혈이라든지 폐 손상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유선 제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따르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외과나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내하고 대처하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성용 유방증 같은 경우에는 유선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폐나 폐질환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혈관 질환 등 외상 환자, 가슴 기형 환자들을 이제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얻어진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우리 병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여성형 유방증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여성형 유방증이 본인이 정말 진성 여성형 유방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성여유증, 말 그대로 유샘, 젖샘은 발달하지 않고 비만의 문제라 그러면은 다이어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심지어는 지방 흡입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젖샘이 비우되고 커져 있는 그런 진성 여성형 유방증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젖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제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수술이 간단하고 빠르고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한테 이제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수술도 있지만 신중하게 완벽하게 해야 될 수술이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도 있지만 구조상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